그레노라와의 싸움에서 베지터는 이제 끝일까 싶을 때 갑자기 나타난 손오공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손오공에게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우주 최강의 그레노라를 손오공과 베지터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번 에피소드의 꼭 같은데요. 모나이트가 그레노라에게 감추고 있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현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V점프 2021년 11월호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76화 선행 스케치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므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눌러서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난 선행 스케치에서는 손오공의 도움으로 베지터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화나 손오공의 얼굴을 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레노라는 손오공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며 손오공의 부활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고요. 베지터도 갑자기 뭐야 카카로트, 쓰러져 있던 거 아냐? 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도대체 몇 번을 쓰러뜨려도 계속 부활하고 있는 손오공을 보며 제가 그레노라라도 징그러울 것 같아요. 손오공은 베지터와 함께 그레노라를 상대하려고 했지만 베지터는 손오공을 차버리며 혼자 싸우겠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노멀 베지터가 슈퍼사이언 블루 손오공을 찼다. 노멀 베지터가 슈퍼사이언 블루 손오공보다 강하다. 슈퍼사이언 블루 손오공이 날아갔는데 드럼통이 조금 찌그러진 정도다. 우주 최강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드럼통일까? 하고 또 빈정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무섭게 생긴 건달에게 맞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친구 앞에 섰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을 발로 차면 여러분 그 공격 막을 수 있으세요? 아니, 도와주러 왔는데 도움을 받는 친구가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란 생각은 못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온 신경이 무서운 건달에게 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노멀 베지터가 손오공을 공격했으니까 손오공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손오공 보고 저리 가 있으라고 발로 찬 것이기 때문에 손오공이 날아가 드럼통에 맞고 드럼통이 찌그러진 것이겠죠. 베지터는 손오공에게 자신이 가장 쓰러뜨리고 싶은 것은 카카로트 너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너와 싸울 때는 어떤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오공은 너의 목숨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화를 내지만 베지터는 너와 함께 사이좋게 싸우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는 우리 왕자님. 이때 그레노라가 베지터를 공격하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저격이 아니라 직접 급소를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레노라야, 그러다 베지터에 침 맞겠다. 손오공은 베지터를 기아파로 밀어내 살려주고 베지터는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기절해 버립니다.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번화 뒤편에 어느 정도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손오공은 베지터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보다는 베지터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베지터는 손오공과 함께 싸우는 것을 거부했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베지터에게 승산이 없다고 손오공이 느낀 것이고, 또한 베지터가 죽음을 각오한 것도 어느 정도 느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베지터의 본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 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베지터가 나메크성에서 지구로와 지금까지 수없이 제트전사들과 함께 싸워왔었고, 심지어 마인부우 편에서는 손오공에게 넘버원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베지터도 많이 변해왔지만, 자마스 전의 포타라 합체, 브로리 편의 퓨전 합체, 모로 편에서의 협공까지 도대체 이 전투들은 뭐였지? 싶을 정도의 베지터의 대사였습니다. 이번 화에서 베지터는 어떻게든지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싸움에서만 손오공과 함께 싸웠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이번 싸움은 손오공과 무관하다고 베지터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레노라의 급소 공격을 손오공이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레노라의 공격 패턴을 손오공이 읽었다고 봐야겠죠. 베지터와 손오공은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의 전투 경험을 통해 어떻게든 적의 약점이나 공략법을 알아내고 또 어떻게든 이겨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레노라 편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슬슬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 계속 보겠습니다. 손오공이 베지터를 구해주자 그레노라는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우연인 거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냐고 묻지만 손오공은 급소 공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레노라는 손오공이 허풍을 떠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손오공의 급소를 노려보지만 손오공은 일어납니다. 그레노라는 이번도 혹시나 했는지 다시 한번 급소를 노려보지만 손오공은 멀쩡했고 이제는 역으로 그레노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은 그레노라가 공격을 할 때 생기는 순간적인 빈틈의 시간에 급소를 살짝 움직여 치명상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레노라는 납득은 하지만 결국 피하기만 해서는 또 손오공의 공격력으로는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 말하고 손오공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손오공 성격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절해 있던 베지터는 깨어나지만 결국 보고 말았습니다. 손오공과 그레노라가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지금의 상황을 살짝 설명해드리며 그레노라는 나머지 한쪽 눈도 각성이 되면서 와가마마의 극기로 변신한 베지터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레노라도 지금 많이 지쳐 있겠지만 슈퍼사이어인 블루로 보이는 손오공이 와가마마의 극기 베지터 이상의 힘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죠. 아직까지도 그레노라는 손오공과 베지터보다 강합니다. 초반에 그레노라는 급소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었지만 지금의 손오공은 급소를 피하고 있어서 뭐 한 방 맞고 쓰러지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손오공의 공격으로 그레노라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손오공이 지쳐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결국 손오공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손오공은 자신의 몸이 얼마 견디지 못한다 말하고 손오공과 베지터를 혼자서 계속해서 상대하고 있는 그레노라에게 분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독자들을 의식한 건지 와꾸와꾸 숫소는 안 하는 베지터는 손오공에게 자신과 교대하라 합니다. 손오공은 어이없다는 듯이 왜 그렇게 혼자 싸우려고 하냐 라고 묻지만 베지터는 사이어인의 고집 정도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을 손오공에게 말합니다. 그레노라는 이제야 저 거대한 힘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곧 한계가 온다고 말이죠. 베지터는 그렇게 손오공을 납득시켜 혼자서 다시 그레노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레노라는 혼자 싸우는 베지터를 보고 니들 사이어인의 사고는 이에 불능이라 말하는데요. 베지터는 그레노라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놈적의 생각이 미쳤어. 복수심의 마음은 멍들어버렸고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이 네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너의 사명이라며 내가 전부 받아주마. 후회 안되도록 전력으로 덤벼라. 예상대로 사이어인의 죄를 베지터가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지터는 다시 와가마마의 극기로 변하고 그 모습을 본 그레노라는 너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 라고 묻지만 베지터는 이 힘에는 한계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 못하냐며 그레노라를 공격합니다. 베지터의 공격에 그레노라는 슈가인들의 마을에 떨어지게 되고 그레노라는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다면서 장소를 바꿔달라고 하지만 베지터는 무시하며 그레노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베지터도 그레노라의 공격에 그레노라의 팔을 물었어요. 기탄 등으로 공격을 하면 도시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파괴의 힘을 사용하는 놈이 파괴를 원치 않는다. 그레노라는 베지터의 목과 가슴을 향해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면 마을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확실히 이 부분을 봐도 와가마마의 극기가 무의식의 극기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무의식의 극이라는 게 몸이 알아서 피하기도 하지만 몸의 강도도 알아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와가마마의 극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베지터의 목과 가슴 부위를 공격하고 있는데 베지터는 죽지 않았어요. 물론 기절은 했지만요. 와, 그레노라 편에서 도대체 손오공과 베지터 몇 번을 기절한 것일까요? 역대급 같은데. 좋게 생각하면 지금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기절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절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몸이 회복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요. 기절하는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작가가 싸움의 전개를 누군가의 기절로 나누고 있는데 이 연출은 너무 지나치게 사용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 그레노라는 베지터와의 싸움으로 인해 무너진 벽 사이로 슈가인 엄마와 아이를 보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여기 그레노라 편 시작 부분이죠. 우리가 본 것은 1인칭 시점의 그레노라였는데 이번에는 3인칭 시점의
그레노라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레노라는 건물의 문을 열고 자신의 엄마를 만났고 이 슈가인들을 보면서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베지터는 다시 깨어나 말합니다. 우리 사이어인들은 원망당해도 당연한 종족이다. 여기서 너에게 죽임을 당해도 싸다. 하지만 너가 사이어인을 전멸시킨다면 결국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시리아리는 그런 야만스러운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베지터의 본심 여기서 나오네요. 사이어인의 죄를 알고 있고 자신도 죄 없는 수많은 자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죽을 각오와는 전혀 다른 각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베지터는 그레노라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싸움을 통해서 자신은 벌을 받고 그레노라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레노라는 여기는 평화로운 별이었다. 너희들이 모두 빼앗았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베지터를 공격합니다. 나도 이제 각오했다. 내 생명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 나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해 너를 죽여 버리겠다. 프리자의 복수는 지옥에 가서 하겠다 라며 그레노라는 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레노라가 공격하기 전에 길을 모으던 크기와 이번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위력도 엄청나겠죠. 베지터는 말합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미안하다 비루스님. 역시 난 비정함으로 돌아갈 수 없어. 파괴신의 힘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미숙해. 이게 사이어인의 숙명인가? 라며 그레노라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으려고 일어섭니다. 손오공은 위험함을 느끼고 그레노라와 베지터에게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손오공을 오트밀이 조정하는 우주선에 탄 모나이트가 보고 놀랍니다. 오트밀은 손오공이 그레노라가 싸웠던 두 사이어인 중에 한 명이라 모나이트에게 이야기하고요. 손오공은 그레노라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그레노라는 베지터와 함께 자폭을 하려고 하자 모나이트가 멈추라고 소리치자 손오공이 빈틈이 생긴 그레노라를 밀쳐서 넘어뜨립니다. 또한 손오공은 그레노라와 베지터에게 바보같은 짓 좀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선대들의 싸움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손오공의 입장에서는 멍청한 짓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레노라는 모나이트에게 베지터와 함께 죽으며 이 싸움을 끝내게 해달라 소리치지만 모나이트가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레노라. 내가 거짓말을 했다. 모든 사이어인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40년 전 우리를 구해준 것은 사이어인 버독이었다. 그레노라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이어인이 우리를 구해줬다니 라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6화는 끝납니다. 그러고 보니 각성했던 그레노라의 한쪽 눈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번 화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사이어인이라고 해도 사이어인의 과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베지터 역시도 나쁜 짓을 해왔었고 왕적인 베지터가 사이어인의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베지터는 파괴의 힘을 손에 넣어 그레노라와 맞서 싸웠지만 비루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베지터가 보여준 와가마마의 크기는 완성형이 아닌 징조 정도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징조 상태의 베지터는 자꾸 생각나는 죄책감 때문에 그레노라에게 공격을 맞으며 고통으로 와가마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도 싶었어요. 하지만 베지터가 와가마마의 극기까지 가기에는 악인이 아니었고 그레노라에게 미안했고 그레노라를 상대로 파괴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지터는 그레노라를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베지터가 그레노라보다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모나이트는 모든 사이어인들이 우리의 원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며 사이어인들이 시리알성을 공격한 것은 맞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싸우러 왔고 또 한쪽에서는 시리알성인들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침략해서 어느 별을 공격했는데 다 죽였는데 일부 사람들만 살려뒀어. 이게 이 사람들을 구해줬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나이트가 이 상황을 구해줬다고 하는 거면은 사이코패스. 이번에 베지터의 대사로도 모나이트가 왜 그레노라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레노라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복수라는 감정을 살아가는 이유로 모나이트가 그레노라에게 심어줬거나 멋대로 착각하고 있는 그레노라를 방치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모나이트가 손오공의 얼굴을 보고 반응한 것을 보며 아무래도
그래노라를 구해준 것은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이 맞는 것 같고요. V점프 뒤쪽에 예고를 보면은 사여인과 시리아린의 뒤쪽에서 히터들이 움직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아쉽게도 히터의 소음까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아마 다음 화에는 99.9%의 확률로 히터의 소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히터가 드래곤볼을 이용해 어떤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히터의 가스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힘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노라는 베지터와 손오공을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며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베지터가 주인공 같고 손오공이 조연 같은 느낌이었어요. 베지터의 존버가 결국 빛을 보는 날이 오네요.